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저번에 배웠던 세왕, 태조, 정종, 태종 다음에 있는 세왕인 세종, 문종, 단종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세종은 알다시피 그 세종대왕님이세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이니까 세종은 쏙 빼닮게 똑똑하지요. 하지만 단종은 아주 안타까운 슬픔으로 그냥 마감하게 돼요. 오늘 받은 편지들을 봐볼까요? 안녕 친구들, 나는 너희가 흔히 쓰는 한글을 만든 왕 세종이야. 나는 왕이 될 운명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았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순영아, 내 업적을 알려주겠니?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그러니까 한글을 내신 분이세요. 원래 세종대왕은 왕이 될 뿐이 아니셨어요. 태종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양녕대군, 두 번째는 세종은 한글을 반포하신 분이신데 원래 왕 되실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이 왕이 됐어야 됐는데 맨날 놀고만 하고 술만 마시고 궁궐 밖에 나가서 놀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진짜 너무 똑똑하고 친절한 충녕대군은 세자로 삼기로 했지요. 그래서 세자가 된 충녕대군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태조 후에 왕이 된 후 세종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왕이 되었는데 정확히 이름은 돌아가신 뒤에 지어졌지만 왕이 이 나라를 정말 좋게 세우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땅과 기후와 물, 지형을 꼼꼼히 밝혀놓은 농사직서를 만들어서 농부들이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지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고 그리고 장영실, 엄청나게 손재주가 좋은 장영실가 아주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그 중 하나가 자동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새벽 3시에서 5시쯤에 군사를 모아서 변방으로 보내서야 됐는데 그 시간을 알리는 북을 치는 관리가 깜빡 시간을 잊은 거예요. 화가 난 세종은 그 관리를 쫓겨내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장현식의 머리를 맞대본 결과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게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걸 이제 알려줄 건데 그것은 바로 물과 구슬 같은 걸 사용했다고 해요. 일단 물 항아리에서 일정한 시간만큼 똑같은 세기와 똑같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게 했고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물이 물 항아리에 들어가서 그 물 항아리에 부피 올리면서 구슬이 떨어져요. 구슬이 쪼르륵 떨어지면서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인형이 움직일 때 딱 일정한 시간에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숨어있던 12지신 동물들이 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요. 12지신 그게 막 제가 몇 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이 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12지신이 뭐냐고요? 그 우리가 해에 있는 해마다 바뀌잖아요. 동물이. 근데 그 동물들이 12지신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엄청난 학생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린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우리 수천을 됐지만 우리 글이 없었어요. 다 모두 중국의 말인 중국어를 한국식으로 바꿔서 한자로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쉬운 훈민정음 만들어서 반포하였는데 그때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예부터 중국어 제도를 받아왔었는데 그 언어를 따르지 않으니 반박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종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는 여진족이 식량을 얻으려고 노략질을 했었는데 식량을 얻으려고 독질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진족을 정벌했대요. 아예 세종. 그리고 또 사제를 실천했는데 그때는 명나라와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세종이 아주 노력을 했대요. 세종 막 매를 보내라, 사냥을 보내라, 처녀를 보내라, 여자 요리사를 보내라 뭐 그런 거를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세종은 모두 다 대부분 들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종이 왕이 되기 초기쯤에 이종무란 사람을 보내서 외국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식량을 빼앗는 걸 막게 하려고 외국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공격했대요. 그래서 정부와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보내가지고 일본과 관계를 안정하게 맺으려고 했대요. 이게 세종에 대한 정보예요. 세종은 정말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걸 합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총명한 왕 문종이야. 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 왜냐고? 순영이가 알려줄 거야. 순영이가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문종은 세종 남다를 것 없이 엄청나게 현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문종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요.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똑똑 닮은 책벌레였는데 아버지 세종한테 특별한 강세를 받아서 아주 똑똑했다고 해요. 그리고 측우기는 그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려주는 강수량을 알려주는 기계인데 그것도 문종이 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세종이 왕이었을 때부터 문종은 화학 무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화약이 있어가지고 닿으면은 터지는 그런 화살인데 화살이 하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 개가 날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들은 정리해 동국 병강을 펴냈어요. 그리고 또 고려의 시대를 정리해낸 고려사와 고려사절료를 펴냈다고 해요. 하지만 나랏일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잘 몸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신 것은 딱 왕이 되신 지 한 2년하고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린 12살의 세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문종을 너무 슬퍼 울었다고 해요. 참으로 불쌍하죠?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이야. 나는 왕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한 일이 없어. 그 이유는 바로 내 삼촌 수양대군이 내 왕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야. 순영아, 내 이 아이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겠니? 단종은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단종은 왕이 된 기간은 한 3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왜냐 하면은 어린 나이가 12살인데 왜 그렇게 적게 왕을 다시 했냐고요? 바로 수양숙부 때문이었어요. 수양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긴 것이었지요. 문종이 돌아갈 때 다른 학자들한테 단종을 잘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세조한테는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세종이 늦게 온 바람에. 그래가지고 세조가 옆에서 졸보다가 단종을 도우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처리해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세종을 진짜 도와주는 신숙주 학자가 단종을 버리고 수양숙부 아래로 들어갔고 또 많은 삼촌들이 또 도구를 도우다가 또 많은 삼촌들이 단종을 도와주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요. 누구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수양대군이죠. 하지만 성상문, 박필량 같은 총신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세조가 그걸 낌새를 알아채가지고 모두 다 죽여버리고 단종한테 유배를 보냈지요. 바로 어디를 유배를 보냈냐면은 영월로 유배되었다고 해요. 유배는 귀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가 세조 신하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 상처를 너무 끊임없이 올려가지고 단종은 사약을 먹게 됐는데 사약을 먹기 전에 왕의 옷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인데 바로 단종이 죽고 나서 그 마을 근처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선비가 만나러 가는데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단종이 백마를 타고 공룡포를 입고 산 쪽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나 이제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너무 슬프죠? 근데 하지만 단종은 태백산의 사신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단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네요. 이제 퀴즈를 풀어주시면 돼요. 히읗, 미음, 지읒, 이응을 만든 왕은 삐리리입니다. 세종의 아들인 삐리리는 5째 왕입니다. 단종은 삐리리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